7일 날 네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창녀라고 얘기하고 모집 광고를 통해서 온 정상적인 리크루트였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어린 소녀들이 엄마 품을 떠나서 수영을 해가지고 4,000km의 동남아 태평양 전쟁에 제일 스스로가 몸팔라고 갔냐? 걔네 나이가 남자를 아는 나이냐? 이거는 잡아간 거는 차라리 경범죄지만은 그렇게 기만하고 회유해서 선급금까지 주고 엄마 나 1년 있다가 목돈 해가지고 집 살 것까지 쌀까지 가지고 올 거야 하고 간 꿈이 있었던 소녀들이 만신창이가 되고 귀향한다. 그걸 너 어떻게 생각해? 누가 싣고 갔니 거기까지? 싣고 간 사람들이 누구고 누구 배 타고 갔냐? 마지막 질문은 그렇다면 고객이 커스터머가 누구냐? 대일본 제국 황군이다. 아무 느낌이 없냐? 적절한 답이 없어요. 세계적인 금융, 상업경제, 문화의 중심지 미 북동부 뉴욕. 이곳은 미국 최대의 꿈의 도시이자 세계의 수도라 일컫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의 중심지, 세계의 심장부에 자리한 세계 최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한 기린비를 만나러 갑니다. 이곳 뉴저지 버겐 카운티주는 인구 100만 중 12만 명의 한인 동포가 살고 있는 도시인 만큼 한인들의 영향력과 활동이 활발한 도시로 손꼽습니다. 바로 이곳 뉴저지주 팰리세이드 파크 퍼블릭 도서관에서 우리는 할머니들을 위한 최초의 기린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위안부 피해 여성이 알려지기 시작한 뿌리가 바로 이곳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기린비로 인해 세계와 대한민국 국민이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해 관심 갖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최초 기린비와 인연이 깊은 특별한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는 뉴욕, 뉴저지에서 활동하는 환경운동가이자 일전퇴모 공동대표이며 현재 1492 그린클럽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백영현 씨입니다. 왜 인볼브하기 시작했냐면은 제가 공원 일을 해요. 여러 사람들이 전화를 와가지고 기린비가 너무하다. 가서 한번 보기만 해라, 백 선생이. 그래서 가봤어요. 갔더니 코카콜라 빨간 깡통이 위에 얹어져 있고 찌그러진 게, 그 다음에 맨 땅에 자갈이 있고 잔디는 없고 그냥 돌멩이가 서 있어. 그걸 보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보다 부끄러운 거예요. 야, 왜 저걸 만들었을까? 기린비를. 그래서 이제 그게 이유가 돼가지고 잔디를 깔고 미국 사람, 가능하면 미국 사람들이 많이 조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크리스찬들이 와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중이 와서 목탁을 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캐톨릭 높은 사람이 와서 성호를 그어주는 그런 거를 그리면서 조촐하지만은 했어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롱아일랜드도 또 기린비를 조경을 하고. 1호의 기린비는 세워지고 난 후 그저 돌멩이에 불과했습니다. 백영현 회장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위안부 형상을 한, 이게 10년, 10한 2, 3년 된 나무예요. 여자 모양의 긴 머리를 하고,
이 가운데에다가 매듭을 2개를 만든 거는 언젠가 일본 사람들이 와서 미안하다 하면은 위에 거 매듭을 풀고 아래 거는 우리 후손들이 풀겠다. 그리고 이 나무는 자연으로 다시 릴리스한다. 앞으로 이 나무를 살아계신 우리 위안부 이름하고 같이 파서 이 버겐 카운티에다가 다 조용히 식목을 하려고 그래요. 나는 창녀가 아니에요 라는 이름의 이 나무는 위안부 여인의 얼굴을 형상화했는데요. 백영현 씨는 이 나무가 머지않아 많은 일본인들에게 큰 울림으로 전달되기를 희망해 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뉴욕 나소 카운티 현충원에 위치한 또 하나의 기린비를 찾았습니다. 2012년 7월에 세워진 제2호 기린비는 무엇보다 뉴욕주 상하의원의 결의안까지 더해져 그 빛을 발하고 있는데요. 이 기린비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2012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위안부가 첨예하게 이슈가 됐고 8.4 파괴 처음 세운 그 교포사의 그 뜻을 일본이 막 능멸하는 게 있을 수가 있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제일 주목하고 있는 게 뉴욕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뉴욕의 상징성 때문에 뉴욕에 뭐가 벌어지면은 굉장히 그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린비를 쓰러뜨리겠다고 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 그 내서 카운티 주민만이 아니라 뉴욕주의 2천만이 넘는 모든 주민이 뜻을 같이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게 이제 뉴욕주 하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이고, 연관이 되네요. 다. 이거는 뉴욕주 상원에서 통과된 위안부 결의안입니다. 바로 이걸 가리키면서 마찬가지 여기서도 이걸 가리키면서 뉴욕주 상하원 모든 뉴욕주 주민이 이걸 지지한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면 그럼 일본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곳 나소 카운티 엘젠하워 파크 현충원에는 할머니들을 위한 기린비뿐 아니라 세계 1차, 2차 대전 전쟁 용사, 한국 전쟁 참전 용사, 베트남 전쟁 참전 용사들을 기리는 참전비들도 세워져 있습니다. 어쩌면 해외 이민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는 우리의 역사를 지키는 것이 곧 나의 자존심을 지키는 길이요, 나아가 나라의 미래를 지키는 일일 텐데요. 이러한 모든 노력 사이에 주미 일본 대사 사사카와도 한일 양국의 실타래를 풀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사카와 대사의 안이 바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얘기했던 대로 일본 그 수상께서 대한민국 그 대통령께 사과를 하고 정식으로, 마찬가지로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할머니 전부에게 다 각각 가서 사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그 액수가 얼마가 됐던 이제 그분들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마무리 짓는 것이 사사카와 안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안이 이명박 정부 시절에 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소위 그간에 이제 정신대 이슈를 이게 하시던 분들의 반대로 이제 그 안에 자꾸 더 많은 것을 요구하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뭐 지금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꾸 조건들, 예를 들어 일본 뭐 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을 통과시키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뭐 야스쿠니 신자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에 뭐 공원에 뭐 위안부 기린비를 세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본 입장에서 사실 들어주기에는 그건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꾸 애드되고 하다 보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실수다. 그리고 그 상대국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해야지, 우리가 뭐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라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회유, 어루만지고 잘 달래어 시키는 말을 듣도록 한다는 우리의 말처럼 일본의 사과, 보상, 치유와 관교 회복을 위해서는 회유책과 적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저는 분명히 좋은 자리에서 제안하기를, 우리가 공격하고 우리가 소통해야 할 대상은 일본에 있는 좋은 단체, 일본에 있는 양식인, 지식인, 역사학자,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 이들을 한국에 초청 안 합니까? 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요? 욕만 해요? 욕하면 도망가요. 우리가 왜 무릎을 꿇고 사과를 애걸합니까? 일본 지식인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략,
힘이 약한 사람은 전략이 좋아야 목표를 달성한다. 일본은 미국 수하에 있기 때문에 미일 관계만 흐트러지면 일본 권력은 무너집니다. 위안부 결의안을 미국 정치 주도권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아베의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어요. 그래서 미일 관계가 흐트러지니까 아베 권력이 무너지고 아베가 총리직을 버리고 나왔습니다. 아베는 아젠다가 많습니다. 아시아를 주도해야 되는데 중국이 겁나죠. 그러니까 역사를 다시 써야 되고 아베로서는 이 미국과의 결합을 가지고 중국과 대항하니까 한국이 필요하죠. 긴장해야 됩니다. 한국이 한인들이. 우리는 진짜 아직 강하지 못하니까 전략적으로는 좋고 특히 200만 이상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미국 시민의 입장에서 미국의 텍스페이어 입장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계속 교육시키고 홍보해서 이거를 정치인들이 나가게끔 그래서 절제하고 자제하고 냉정하게 잘 팔로우해야 될 때다. 강조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실 한국과 일본은 냉철하게 봐야 되는 것이 일본은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3배 이상 강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보다 3배 이상 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2번째로 강한 일본이 대한민국이 뭐라 그런다고 절대 말을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일본 그 지식인들, 일본 여기 지금 그 교수 이런 분들 얘기가 미국 정부를 움직여라. 미국 정부의 압력이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나 또한 중국이 뭐라고 그래도 일본은 절대 안 듣는다 이거죠. 그리고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 서쪽에 위치한 페어팩스 카운티 시청 앞. 우리는 이곳에서 미국에 세워진 7번째 기린비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의 기린비는 다른 지역의 기린비와는 다르게 큰 나비 모양의 조형물과 함께 세워지게 됐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하는데 비밀이었어요. 일주일 전까지 1년 동안 1년 이상을 작업을 하면서 일본 기자들이 뭐 수없이 저한테 전화하고 그래서 만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직원 임원들만 알고 알리지 말자. 그리고 May 30th 2014년 작년 요거 하기 일주일 전에 신문에 냈어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일본 대사관에서 벌써 쉐런 블루바 보드 오브 슈퍼바이저한테 왜 그거를 해줬냐 그러고 막 떠들어서 그때는 이미 빌드업 된 거고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자기네들도 휴먼 트래피킹에 관한 거였면 얼마든지 서포트하고 다들 배워야 하는 일이라고 역사 사실을. 여기다 위안부 기린비를 하면 위안부만 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역사 사실을 공부하고 또 좋은 벤치에서 또 쉬면서 생각도 하고 그러는 계기가 돼서 좋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나비벤치와 기린비를 세우는 2014년 5월의 그날 자유를 향해 날아오르기를 희망하는 바람이 나비 1000마리를 통해 널리 퍼져나갔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이 기린비는 좀 더 특별한 2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면은 in general education purpose로 어떤 일이 벌어졌었다는 걸 역사적인 사실을 교육 차원에서 썼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2007년 7월 30일에 이 하우스 레졸루션 121 위안부를 위한 전원이 다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저희 한인들이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풀뿌리 운동에 정말 성공적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마이클 혼다 의원과 페어팩스 한인 동포들 그리고 워싱턴 지역 내 일본 지식인들의 도움으로 세워진 기린비는 미국 9.11 추모비와 더불어 이곳 페어팩스 시청이 중요한 상징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페어팩스 소재 한인교회. 오늘 여기에서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특별한 콘서트가 열린다고 합니다. 마시모토 씨는 현재 인터내셔널 챔버 오케스트라 디렉터이자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음악가로 오늘 이 공연을 기획했는데요. I'm very happy and I thank all of you to join us today. So here we are to dedicate our performance to recognizing the comfort women and pray for them. 광복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또 과거 조상들의 잘못을 용서받기 위해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는 그들이 있어 앞으로의 미래는 밝을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드디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을 위한 1막이
시작되는데요. 아름답게 시작한 피아노의 선율 속에는 위안부 여성들의 슬픔, 아픔, 힘듦, 괴로움이라는 마음의 음표가 표현되어지고 있는 듯 느껴집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공연에 이어 오늘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곡이 연주되는 순간, 언제 들어도 마음이 먹먹해지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전달되는 그날들의 기억이 지금 연주돼 흐르는 아리랑을 통해 더욱 깊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무대를 통해 객석과 연주자, 한국인과 일본인이 아닌 함께 하나됨이라는 일치감을 맛봅니다. 미국에서 그 누구보다 발빠르게 여성 인권을 위해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싸우지 말고 함께 가야 한다고, 공격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잘못을 탓하지 말고 너희가 그러했노라 타일러야 한다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 더 열심히 뛰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게 놀라운 사실인데 일본 변호사들 많은 분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 역사는 숨겨서는 안 되고 알리고 배우고 되풀이되지 않게 하자. 우리가 일본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우리가 원하는 거를 무조건 강압적으로 일본한테 하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마찬가지 일본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공동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입장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제가 보기엔 한국 측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일본 언론 또 일본의 외교관들하고도 얘기를 나눴지만 그분들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일본의 그리고 싶은 곳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는 실제적인 다큐멘터리입니다. 실제로 그 작가가, 주인공인 작가가 일본의 학교를 갑니다. 일본의 학교를 가서 그 얘기를 들려주고 그 그림책을 보여줬을 때 학부형들 그리고 학생들은 너무너무 놀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일본인으로서 부끄럽고 이것을 바로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그러한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일본 교과서에 이것에 대한 얘기 자체도 나오지 않지만 나와도 완전히 왜곡되어 있고요.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독도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잘못되어 있죠.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잘못됐던 것일까요? 일본의 왜곡된 교과서, 그들이 그렇게 숨기고 싶고 숨겨져야만 하는 역사의 진실에 대해 현대의 일본인들, 지식인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합니다. 두 번 다시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함께 우호해야 한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미국 코리안 아메리칸 주체들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냉정하게 앞으로 이걸 어떻게 나갈 건가 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제는 일본의 전략은 한국 정부가 미국에 와서 한인들을 부추겨서 한다. 봐라, 한국 미디어만 난리지, 이렇게 나온다고서요. 근데 지금은 일본은 자기 나름대로 전략대로 엄청난 큰 예산을 들여가지고 미국에서 그게 아니다 라는 부분으로 다 역사
출판사나 문화예술 쪽으로다가 예산을 들이고 있거든요. 우리는 가진 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있는 한인들은 미국의 시민이라는 입장 하나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한국 정부랑 해서는 점점 불리해집니다. 작년에 제가 할머니 두 분을 모시고 백악관을 갔었어요. 국무부를 들어갔습니다. 벌써 이미 일본이 손을 대놨어요. 봐라, LA 봐라, 버지니아 봐라, 뉴욕 봐라. 한인 커뮤니티만 하지 이게 어디 미국 시민사회냐. 균형이 없더라고요. 섭섭한 거는 한국 정부가 좀 이렇게 좀 미온하다 그럴까, 이 그러죠. 적극적인 태도를 뭐 일본한테 사과하라고 말은 하시면서들 어떤 지원이 없어요. 일본은 $500 billion 지금 미국에 풀면서 하는데 저희는 그냥 무슨 우리가 소리만 해도 아이고 그거 들린다고 자꾸 그러니까. 일본 반대가 심합니다. 여기도 총영사 몇 번 찾아왔었고요. 일본 총영사요. 저희 쪽에서는 아예 안 움직여요. 또 우리 나라 정부는 외교 문제의 민감성 때문에 나서질 않아요. 그렇지만 일본 사람들은 별난 단체는 다 그 극우 세력 단체도 다 나서고 있어요. 나라가 나서고 있어요. 미국 내 코리안 아메리칸 의원들은 한국 정부에 대해 말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 위안부 문제를 놓고 보이는 양국의 첨예한 갈등과 외교의 차이. 그들은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나서지 않고 있다라고 말이죠. 우리는 얼마 전 샌프란시스코 시의회에서 중국계 미국인 에릭마 시의원의 진두 지휘 아래 위안부 기린비 건립 촉구 결의안을 한 명도 반대 의견 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이 통과되기까지는 양측의 수많은 설전이 오고 갔는데요. Next speaker, Mr. Yamamoto. I support a memorial to these comfort women as proposed by Supervisor Eric Marr. I think that official and continuous apologies to the women wronged under this Imperial Japanese Army condoned system of bondage and rape are necessary by the Japanese government for peace and stability in the Far East. I think it is the place of justice-minded people everywhere to make comment on this issue of World War human sex trafficking, and that a memorial on city property would be appropriate as human trafficking is a major problem in San Francisco as we speak. Japanese children being bullied by Koreans is absolutely 100% categorically false. This horrible slur on Glendale was created by a woman named Matsura, Toshiko Matsura. She held a press conference in Tokyo in the fall of 2013 after she visited Glendale and tried to dissuade people from doing the statue. Honorable supervisors, understand the power of words. Words can shift us, bring us together, or divide us. We ask that you consider the words and the language to assure a more compassionate, hopeful world for us, rather than to refresh the wounds and the agony and suffering of many. Grief will never go away, but we can remember, and we do. Thank you. Thank you. I'm strongly opposed to establishing Comfort Women Memorial. This issue has too many contradictions, and there is no solid evidence. In the book, The Comfort Woman, written by Professor C. Saraso of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I show it here, said, former Korean comfort woman Lee Yeon-soo and her friends said that they were recruited by Korean prostitution broker. Lee Yeon-soo explained how she was pleased to receive a red dress and a pair of leather shoes from a Korean prostitution recruiter. Yet she testified in front of a UN interrogator that she was abducted by Japanese military. She also testified in front of the United States House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in 2007, putting on a performance of crying and screaming over an hour. I think the historical record is unequivocal that these women were lied to, brutalized, and otherwise coerced into a system of organized, state-sponsored sexual violence. The fact that some survived this system and have become courageous activists like Harmony Lee is really a remarkable testimony to their spirit. Some have said, this happened a long time ago, why don't they just move on and forget about it? As many people here have already said, they've lived through various atrocities and disasters. War doesn't just end with a date on the calendar. It lives on in the pain, the bitterness, the fear, and the sorrow that people carry in their hearts and their bodies.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린비가 세워지기도 전에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됐는데요. 이는 일본 산케이 신문에서 아키바게니아 전 외교부 회장이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관계자들과 만나 기린비 건립 설치 중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미국 내 건립됐던 위안부 소녀상과 기린비뿐 아니라 국내의 소녀상 등을 철거하고자 수차례 시도해왔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방해 공작은 단연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닌데요. 이번 샌프란시스코 역시 대도시의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로 예상되집니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남은 삶이나마 단 1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좀 행복한 삶을 살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하려면 지금 아베 정권이 사과를 하면 좋겠는데 그 아베 정권은 끝까지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생각 하나만 바꾸면 좀 틀려지지 않을까. 그 당한 우리들이 또 그러한 나라 조국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데 무슨 일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고 또 거대한 나라 미국이 움직이고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그게 되겠습니까? 일본의 아베가 그 부족한 말을 하고 떠난 거는 우리의 힘이고 미사일이에요. 걔네들대로 그대로 돌아. 그 큰 십자가를 쥐고 그 전범의 수천 톤이 되는 거를 후손들한테 골고루 지워서 고난의 행구를, 역사의 고난의 행구를 하게 내버려둬라. 아베가 골고루 1억 5천만 후손들에게 나누어서 나머지 5천여 또 치고 가게 내버려둬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일본에 받을 수 있는 형벌이다.